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별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폭이나 한정승인 및 특별한정승인과 관련돼서 그 기간이 좀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몇몇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은 법조문상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언제 알았느냐? 그거는 뭐 실무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아닐 수가 있죠. 특별한 사정이 뭐냐면 뭐 별거를 했다 오랜 기간, 그래서 사망도 모르고 나중에 어떻게 사망 사실 알게 됐다 그럼 그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고, 또 후순위 상속인은 어차피 후순위 상속인이라서 나한테 바로 상속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되죠. 뭐 보통은 이제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를 하면 망인한테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이제 1순위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청구취지 변경을 합니다. 그럼 1순위 상속인들도 상속 포기를 해요. 그러면은 다시 후순위 상속인들 상대로 청구취지 변경을 하죠. 그럼 그때 소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되는 거고요. 뭐 급한 건 아니고, 이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보통은 이제 특별한정승인이에요. 특별한정승인은 별도 조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상속 채무가 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과실 없이 나중에 알게 되면은 그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상속 포기도 안 하고 한정승인도 안 했어. 3개월이 지났어. 1년이 지났어. 뭐 근데 그 후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 그러면 부모님한테 채무가 있었네? 그러면 그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기를 해야 되죠. 근데 이건 일반론이고, 그럼 도대체 언제쯤 알게 됐다고 보느냐? 보통은 이래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상속폭이나 한정승인도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법원에서 소장을 받게 돼요. 그럼 원칙적으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소장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넘어도 한정승인 수리 결정이 받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소장이란 건 말 그대로 채권자가 돈을 달라는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소가 적법한지 아니면 이유가 있는 건지 돈을 진짜 갚아야 되는 건지는 다퉈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장만 받았다고 해서는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뭐 명확히 알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단순히 원고고 소장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3개월이 기산되진 않습니다. 근데 물론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받고 나서 3개월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러면 뭘 보냐? 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증거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뭐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 증거가 뭐 별거 없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3개월이 기산되지 않아서 뭐 나중에라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첨부되어 있는 거의 증거에 뭐 과거 판결문이 있어요. 기판력 있는 판결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 제기를 한 형식적 소송이다. 그러면 위험해요. 그러면은 그 판결문도 송달받게 되잖아요. 그럼 송달받은 즉시 그 판결문의 기판력에 따라서 상속 재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반드시 그때로부터 3개월 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한정승인을 신청을. 이 소송의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근데 이거를 지나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정승인 수리 결정도 안 받아지고, 한정승인 수리 결정이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면 여기서 본안소송에서 무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케이스를 봤죠. 소장에 아무것도 첨부되어 있지 않는 경우, 소장에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장에 지급명령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는 어떠냐? 지급명령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대부업체죠. 주로 망인을 상대로 살아있을 때 지급명령을 신청해요. 그럼 망인이 그거에 대해서 뭐 이의 신청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됐어. 그리고 나중에 망인이 돌아가시고 또 상속인들 상대로 했는데 그 지급명령이 첨부되어 있어. 그러면 이건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케이스마다 구체적으로 지급명령이라는 건 기판력도 없고, 나중에 뭐 청구 이의소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다퉈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지급명령을 받다고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걸 명확히 알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건 케이스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다퉈질 수가 있어요. 저희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뭐 첨부되어 있는 게 지급명령이라든지 이행 권고결정이라든지 화해 권고결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퉈서 이제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3개월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은 적이 있고, 또 그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토대로 이 본안소송에서도 이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갚으라라고 판결해서 결국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례예요. 근데 결국은 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가 버리면은 이 한정승인 수리 결정이 유효한지 무효한지에 대해서 판결에서 또 다퉈져야 돼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당연히 다퉈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도 늘어나고 뭐 그에 따라 뭐 성공 보수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무조건 법원에서 뭔가 받았다. 그럼 3개월 내에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다툼의 여지가 가장 적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3개월이 넘게 오는 경우도 있죠. 3개월이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화가 오는데, 그러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뭐 기다리고 뭐 할 게 아니에요. 근데 좀 특이한 게, 결국 법원에서 뭔가를 받고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전화로 빨리 급하다고 해도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또 3개월 지나고 나중에 판결 선고돼서도 안 해요. 판결 선고됐어도 뭐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고 별로 지나가 버리고, 뭐 항소 기간도 도가는 경우도 있고, 뭐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지 않고 실패일 뭐 시간만 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뭐 나중에는 이도저도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뭐 망인의 채무에 대해서 뭔가 받았다 그러면은 형식적으로 무조건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이라도 신청하던가, 그 소송에 대한 답변은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나중에 해서 뭐 소장에 뭐가 첨부되어 있는지 다퉈보고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소송 자체가 너무 어려워지고, 물론 그렇게 해서도 이긴 사례가 굉장히 저희로서는 많지만 이렇게 권장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꼭 3개월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